전문가방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광섭 전문가와 2부에서도 함께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2부에서 종목 상담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편하게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1부에서 못다한 종목 이야기 마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로나19의 관련주들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그 ST팜 아까 말씀드리다가 넘어갔는데 ST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좀 조정을 받고 그 이슈가 좀 사라지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큰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큰 하락을 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슈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선 조정을 크게 받았거든요. 조정이 어느 정도 하락 목표치까지 나오고 나서 지금 상승을 주잖아요. 이번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이제 어떤 이런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이제 러시아 백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모더나라든지 어떤 CMO 백신을 대신 만들어주는 어떤 업종들이 이제 조금 부각을 받으면서 이 ST팜이라는 이 종목이 이제 크게 올라왔죠. 반면에 이제 그렇게 부각을 받지 못한 이제 예전에는 같이 부각을 받았는데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부각을 좀 덜 받은 종목이 있어요. 제넥신이라는 종목이죠. 자, 제넥신은 한 요만큼밖에 안 올라왔어요. 제넥신은 이만큼의 하락을 받고 이만큼의 상승이 나오고 이만큼의 하락을 받고 요만큼 올라왔죠.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진단키트주 중에는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마지막에 오늘 슈팅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하락하고 진단키트 끝났다, 코로나 끝났다, 많이 내려오고 다시 대반등. 이제 이 대반등은 추세를 새로 만들고 더 강하게 신고가로 치고 가는 어떤 반도체주의 어떤 그런 신고가 패턴이 아니에요. 그냥 대반등일 뿐이죠. 대반등. 그냥 이슈가 사그러졌다가 다시 한번 시장에 좀 나오면서 올라온 거죠. 근데 이 휴마시스라는 종목은 진단키트를 셀트리온하고 같이 해갖고 오늘 이제 뭐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슈팅까지 걸리면서 음봉으로 떨어졌죠. 슈팅까지 걸리면서 음봉으로 떨어졌고 일단은 그 앞전에 여기 부분을 보면 이 앞에 있는 매물대까지 한번 이제 터치를 해줬어요. 터치를 해줬고 시젠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면 시젠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면 시젠도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나서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죠.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고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올 때 121선까지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거기 여기 기술적으로 앞전에 매물 한번 보세요. 이 앞전에 매물 한번 보시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여기까지. 앞전 매물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제가 좀 보기 편하게 보여드리면 여기죠. 네. 요 사이권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요 사이권으로 들어왔고 이 종목도 지금 반등 목표치 거의 다 왔다. 그러니까 만약에 흐름이 그냥 코로나 이 백신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어느 정도에서 사그러졌으면 여기 밑에 있는 여기까지 아마 목표치까지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근데 흐름이 조금 더 코로나가 확산되고 뭐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진단키트, 뭐, 오세훈의 어떤 그런 진단키트, 뭐, 이제 한다, 뭐, 이런 어떤 정책, 그리고 이제 오늘 휴마시스의 어떤 그런 개별적인 호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위에 목표치까지. 근데 이제 엑세스바이오라는 종목 볼게요. 똑같은 진단키트주예요. 네. 엑세스바이오는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이렇게 내린 다음에 요만큼 왔죠. 요만큼. 보시면 딱 121선 제가 비해서 덜 올랐네요. 그래도.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1선 딱 목표치 하단. 그러니까 시젠도 그 정도까지 왔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올라갔죠. 시젠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엑세스바이오로 얘기하면. 엑세스바이오는 지금 여기까지 왔죠. 요렇게 온 이 종목들의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런 특성이. 그러니까 ST팜은 저만큼, 그리고 휴마시스 이만큼, 시젠은 요만큼, 근데 제넥시는 요만큼, 그리고 이제 엑세스바이오 요만큼, 이렇게. 근데 이게 그 같은 업종마다 얘는 이제 이만큼 갔으니까 못 사고 얘는 조정받고 얘는 덜 갔으니까 이제 얘는 갈 거야. 지금 엑세스바이오는 덜 올랐으니까 얘는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같이 끝난 거예요. 같이 끝난 거.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과 적게 올라간 종목들이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 종목은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넥신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이슈로 다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영원히 못 간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는 만약에 ST팜이 꺾이면 하루 이틀 정도는 제넥신이 더 갈 수 있지만 그 코로나 이슈로 그 어떤 목표치를 제넥신은 따로 가지 않고요. 같이 이제 정리가 되면 같이 정리가 되되 제넥신의 어떤 그런 개별적인 또 어떤 호재가 있으면 또 제넥신도 또 개별적으로 가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뭐 물론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상승 목표치가 아직 조금 더 남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코로나 지금 관련된 그 이후에 모더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제 모더나로 인한 뭐 CMO 행산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뭐 파미셀, 서린바이오, 뭐 녹십자, 모더나의 백신의 유통을 맡은 뭐 녹십자 그룹주 그리고 이제 뭐 뭐 RNA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하는 어떤 그런 서린바이오 뭐 그런 파미셀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제 오늘 이슈로 인해서 다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뭐 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따라가면서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전문가님 지금 많은 종목들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대부분 뭐 차트가 비슷하긴 하지만 시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럼 지금의 반등 시에 빠져나오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더 기다려봐도 될까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사실 시제는 이게 뭐 나중에 뭐 결론이 나겠지만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저는 이제 이걸 갖고 계시는 이제 회원분이 계셔갖고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 매도하고 다음날 또 남은 거에 절반 매도하고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121선 부근부터 매도를 했거든요. 이 슈팅이 한 번 더 나오면 다시 남은 거에 절반 판다라고 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결과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 다만 제가 이제 그 판단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만큼의 조정을 이거를 이제 한 뭐 반년, 1년을 기다렸는데 이만큼의 반등이 나올 때 이거 나오지 못하면 다시 이제 또 시작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시작돼요. 돈은 묶여 있고 근데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가고 있고 뭐 가는 종목들은 경기 순환 중 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돈이 다 물려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조금 손절을 하더라도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종목을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생기니까 코로나 관련주가 앞으로 뭐 계속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반등은 나와야 되는 반등이지 이거 따라가야 되는 반등이 아니에요. 여기에 따라가서 묶이면은 정작 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하려고 하는 자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행주, 뭐 항공주,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오고 그리고 이제 경기 순환, 뭐 해운주, 뭐 조선주, 뭐 철강주, 뭐 자동차, 뭐 이런 어떤 진짜 가는 종목들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종목들은 지금 저가에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고점에서 그 코로나 관련주를 잡아갖고 그 지금 ST팜 같은 거 이거 잡아갖고 여기서 만약에 그 끌려 내려오면 다른 이 종목은 이제 조정 들어가고 나는 이제 마이너스로 가고 이제 다른 종목들은 계속 이제 그 추세가 살아서 움직이면 그런 기회비용을 전부 다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 판단에는 나와야 된다 이거 시젠.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나오자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나도 모른다. 저도 뭐 모른다 하지만 이 상승이 진짜 상승이 아니다. 이거 나와야지 다른 종목 할 수 있다. 여기서 수익을 조금 덜 내더라도 나와서 다른 종목을 하는 게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코로나 관련주는요. 좋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코로나19 이슈로 오른 종목들은 새롭게 따라가지 말고 반등 시에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장 또 이슈됐던 종목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대유플러스가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이와 비슷하게 또 전기차 관련주들 오늘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유플러스만 이제 뭐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한다고 해서 대유플러스만 상한가를 갔는데 이건 사실 그냥 차트를 보시면 그냥 되게 인위적이에요. 인위적. 그냥 지금 이전에 앞전에도 상승을 주고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면서 매물 소화하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상한가를. 그냥 이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약간
의도적으로 만든 상한가다라는 게 사실 보이고요. 그거는 뭐 어쨌든 예, 그 이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냥 이걸 가지고 그냥 게임을 할 수는 있어요. 게임은 할 수 있고 게임을 하면서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내가 일부 뭐 챙겨서 수익을 낸다라는 부분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반면에 이제 이거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진출하는 여러 회사들, 예전에는 뭐 코디에스나 뭐 이런 예전에 그런 지금은 없어진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로 인해서 전기차 충전 어떤 부분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다 같이 올라갔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시절이.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테마를 만들면서 그런 신호탄이 되면서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테마로 좀 만들어지면서 움직이려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미리 제가 몇 종목을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알티캐스트라는 회사고요. 알티캐스트, 휴맥스의 자회사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차진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갖고 그 차진이라는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회사가 그 회사가 이제 IPO를 해갖고 지금 이제 그 코스닥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분 가치 때문에 좀 약간 지난번에도 한번 들썩이긴 했었고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긴 한데요.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뭐하고 일단은 이 회사를 좀 약간 눈여겨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휴맥스라는 회사도 자동차 충전 사업을 진짜 하려고 여기에 올인을 했어요. 주차장을 인수하면서 이 회사가 이제 이 회사는 약간 기술적으로는 전혀 뭐 좋은 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냥 관심을 갖고 보자라는 측면에서 그냥 자동차 충전소 하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회사의 모든 걸 다 그냥 여기에 올인한 회사예요. 자동차 충전소, 주차장, AJ 파킹하고 뭐 하이 파킹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인수하려고 하면서 이제 좀 주차장 위주로 좀 인수를 해서 거기에 이제 충전소 사업을 하려고 하는. 또 하나는 디스플레이 텍인데요. 약간 뭔가 세력주의 어떤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한국 그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그 회사를 지금 현대차에서 인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막바지에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여기 상한가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가 만들어지고 저도 이거를 계속 눈여겨서 보는 종목이고 사실 일부를 조금 갖고 있긴 한데 일단 흐름을 보려고 그냥 한번 공부하려고 보고 있고요. 그냥 여기 기준봉을 세워놓고 옆으로 기면서 지난번에 한번 고점 돌파가 나오는 속임수 봉이 나오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는 어떤 모양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이게 대유에이텍처럼 그러니까 대유에이텍이 아니죠. 대유 플러스죠. 대유 플러스. 대유 플러스가 예전 대유 신소재라는 종목이었는데 이름을 바꿨고요. 이 대유 플러스라는 종목이 그 전기차 충전소로 상한가 어떤 전기차 충전 사업 이런 걸로 상한가를 만들 때 이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 있는 이런 어떤 알티캐스트, 디스플레이텍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 먼저 상한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옆으로 기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와중 속에서 대유 플러스라는 종목이 옆으로 기고 있다가 오늘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이 나머지 종목들도 조금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대신에 이제 뭐 큰 돈을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수익률 게임이에요. 그래서 약간 관심을 갖고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전기차 충전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테마가 시장에 크게 형성이 돼서 실질적인 매출이 내는 회사들이 생긴다면 이 회사들을 좀 약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알티캐스트와 디스플레이텍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보면 반도체 네. 업계의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죠. PCB 품귀 현상이 심화가 되면서 관련 부품한 종목들도 관심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네. 종목들 눈여겨보셨나요? 그 PCB 업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지금 자동차에 대한 어떤 반도체, 자동차로 인한 어떤 PCB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조금 시장에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현우 산업이 계속적으로 들썩들썩하긴 하는데 네. 제가 매매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자동차 그 PCB 그런 종목들 중에 많이 있지도 않고요. 그런 종목이 이 종목이 굉장히 좀 약간 드물기도 하면서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LG전자, LG마그나 그 어떤 부분의 얘기가 이슈가 나왔을 때도 그 먼저 급등을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전고점을 넘어가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 종목을 제가 매매를 해봤는데 단점이 있어요. 이게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평상시 때.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매매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보면은 30만 주, 40만 주, 지금은 물론 이제 뭐 위에 막 있다 보니까 2,400만 주 막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긴 하는데, 좀 이 종목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투자하는 마인드로 해야 되는데, 또 애매한 게 투자를 하기에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뭐 안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장성이 있거나 지금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게 미래를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사실 뭐 보여지는 게 없고요. 대신에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제일 유명한 이제 FPCB 업체죠. 예, 대덕전자. 대덕전자가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좀 약간 꾸준해요. 종목의 약간 성격이 시가총액 8천억짜리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인적 분할이 됐죠. 예, 인적 분할이 돼갖고 예전 이제 그래프가 없긴 한데, 예전에 어떤 지표들이 없긴 한데요. 지금 당장은 좀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고, 일단 회사 자체는 되게 우량한 회사예요. 이게 대덕 GDS, 뭐 대덕전자, 이게 지금 그 예전부터 이제 그 굉장히 예, 뭐 유명했던 회사고요. 네, 일단은 지금 전고점, 기술적으로 전고점은 매물 소화해놓고 지금 눌려 있는데, 일단 반도체로 인해서 FPCB 업체들의 어떤 그런 또 공급, 반도체 가격이 오르니까 FPCB도 가격이 인상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단가가 좀 인상되지 않을까, 얘네들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시장의 좀 예상, 이런 부분 가지고 조금 이제 상승하는 것 같고요.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으나, FPCB보다는 좀 반도체 쪽을 보자. 그냥 이 부분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오늘 좀 이슈가 돼서 한번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일단 한번 관심 갖고 보시고요. 일단 반도체 위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PCB 관련주들 관심은 가져볼 수 있지만 반도체 쪽으로 더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해운주들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운임지수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해운주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흐름 끝나지 않고 있고요. 그냥 해운주 뭐 지난번에 슈팅 나오고 나서 조정 구간에 있었는데, 오늘 또 다시 이제 좀 상승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해운주 흐름은 살아있다. 지금 HMN 같은 경우도 지금 죽지 않고 계속 흐름 살아있고요. 뭐 페노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조정을 받고 눌렸다가 지금 또 다시 좀 상승이 나오면서 좀 이제 그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정 구간이에요. 아직은 조정 구간이고, 이 정도의 이제 그 앞에 HMN 같은 경우 그런 큰 상승 후에 지금 조정이 나올 때 이번 구간에 바로 가기보다는 아직도 좀 조정을 더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당장 오늘 좀 관심 있게 시장에서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의미 있게 나오긴 했지만, 너무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해운주의 흐름은 계속 괜찮아요. 그래서 해운주뿐만 아니라 경기순환주의 모든 어떤 업종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아지고 있는 분위기니까 전반적으로 괜찮을 거고, 조정이 나온다고 너무 무섭다고 뭐 손절을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경기순환, 경기민감주 관련된 업종 업체들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해운주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반등이 또 나와주면 요럴 때 좀 빠져나와서 다른 종목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바로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바로 가기보다는 해운주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지금 반등이 나올 때 빠져나오자라는 의견이세요? 신규 진입보다는? 신규 진입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면 이제 해운주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그만큼의 조정이 나올지 모르고 가지고 있다가 계속 그만큼을 물려서 좀 힘드신 분들이 있었다면, 네. 이번 반등권에서 좀 나와서 다른 종목을 좀 보실 필요 있고, 비중이 많으면 좀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니까. 다만 그 종목 자체가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그 상승할 때 조금 조정 나오고 다시 갈 수 있을까봐 들어갔다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물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페노션 그래프를 보면 네. 그런 게 보여지거든요. 보시면은 페노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앞전에 상승이 나오고 요 정도 부분에서 아마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시 여기서 이제 올라올까봐 들어갔는데 밑으로 이렇게 물렸으니까 이렇게 쭉 끌려 내려오면서, 아, 이거 잘못됐나?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제 오늘 올라올 때 조금, 내일도 한 번 더 있을 수도 목표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바로 갈 수 없고 조금 쉬었다 간다라고 생각하면 비중 조절 좀 할 필요 있다라는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고요. HMN 같은 경우도 이 앞전에 이제 급등 나오고 여기서 하루 조정 나오고 바로 다시 급등 나오면서 갈까봐 샀는데, 이렇게 밀려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조금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가로 매수하면서 비중이 크게 쌓였거나 하면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좀 덜고 나오고, 그리고 향후 흐름
흐름 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해운주들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만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보유자분들은 지금 반등 시에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들 다 짚어봤는데요. 오늘장 시장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